여기에 이제 새우살 부분이 지방층이 굉장히 얇았거든요. 얇아서 좀 풍미가 이쪽 부분이 많을 거고요. 이쪽 부분도 풍미가 좀 많아질 거예요. 건조가 잘 됐기 때문에. 드라이에이징 맛 하면은 가장 많이 들어보신 말이 어떤 건가요? 블루치즈 향 가장 많이 들으셨죠? 그 다음에 견과류 맛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드라이에이징을 사 먹고 나서 이거 왜 블루치즈 맛이 안 나지? 견과류 향이 왜 이렇게 났지? 일반 고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드라이에이징의 대표적인 맛인 블루치즈 하면요 그냥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견과류향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등심을 한 채를 갖고 있는데 같은 등심이라도 등심 부분에 따라서 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라이에이징 향과 맛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드라이에이징 제가 이제 인터넷에 쳐보면 일주일부터 시작해서 50일 이상, 70일, 120일까지 드라이에이징 하는 곳이 있는데요. 드라이에이징 기간이 길면요 향은 짙어집니다. 저희 개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일까지는 고기가 마르는 기간이고요. 40일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미생물이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70일이 넘어가면요 미생물이 많이 작용한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향이 짙어지는데요. 기간을만 말씀드리면요 블루치즈 향이나 짙은 견과류 향은요 한 70일 정도 이상이 되면 향이 안정적으로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딱 먹었는데 이게 향이 안 나요. 일반 고기랑 약간 응축된 맛 정도가 난다 그러면 아마 기간이 짧아서 그럴 가능성이 커요. 일반 고기와 차별되는 향을 가지려면은 50일 이상 된 숙성육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단백질하고 지방의 함량이에요. 드라이에이징은 단백질에서 감칠맛을 뽑아내는 기술이잖아요. 사실 단백질의 힘만으로는 블루치즈 향이나 견과류 향이 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적당한 지방이 있어야 되는데요. 한우에는 근내 지방이 1번부터 9번까지 있잖아요. 이 중에서 1번은 너무 약하고 3번, 4번 정도는 돼야지 블루치즈 향이나 견과류 향이나 이런 것이 짙게 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이 부분은 현업에 없으면 모를 부분인데 한 부위에서도 드라이에이징 향이 달라집니다. 등심이 이렇게 있죠. 드라이에이징은요 단백질을 분해하고 단백질에 더 많은 작용을 해요. 단백질이 노출된 부위가 훨씬 드라이에이징 향이 강합니다. 단백질이 노출된 곳은 어딜까요? 등심 겉살 벗겨내고 이렇게 단백질을 노출시키면은 이곳이 가장 풍미가 높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노출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이에요. 앞쪽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이 풍미가 굉장히 강하고요. 두 번째는요 지방이 좀 얇게 돼 있는 곳이에요. 두껍게 돼 있는 것과 얇게 돼 있는 곳의 차이는요 수분이 덜 빠지고 안 빠지는 것의 차이예요. 이쪽은 지방이 얇아요. 여기를 보시면 지방이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보다는 두꺼운 것보다는 얇은 것이 수분이 좀 더 빠지겠죠. 더 빠지면서 맛이 응축되는 그런 효과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 두꺼운 것보다는 얇은 것이 훨씬 드라이에이징에는 풍미가 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놀라셨죠? 실제로 아까 설명드린 거 잘라보면서 말씀드리려고 작업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드라이에이징 풍미가 깊어지는 부위는 말씀드린 대로 이쪽 맨 끝에 고기가 노출되는 부분, 그리고 아까 고기가 많이 노출되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고기가 노출되는 부분, 그리고 지방이 어느 정도 좀 조화롭게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한번 봐주시죠. 이쪽에 살치살 부분인데요. 살치살 부분은 지방이 좀 많죠. 이거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이쪽이 지방이 여기 볼까요? 네, 지방이 이렇게 있어지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방이 점점 적어집니다. 마블링이 적어집니다. 아마 잘라도 그대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단백질이 노출되어 있었고요. 이쪽은 지방이 정말 작았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두껍긴 했는데 이쪽에 여기 맨 끝에 부분이 고기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잘라도 풍미가 좋은 겁니다. 이 등심도 한번
한번 잘라볼게요. 지방도 적당하면서 단백질이 많이 노출된 부분 이렇게 됩니다. 요거 잘라가지고요 한번 구워 먹을 거예요. 자, 살치살 부분 요 옆으로 위쪽으로 다 노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향미로는 드라이징의 진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방층이 좀 얇았던 부분 있죠? 얇았던 부분 잘라볼게요. 이쪽 부분인데요. 이 꽃등심 라인인데요. 요거 잘라볼게요. 요 부분도 맛있습니다. 이 부분도요. 여기에 이제 새우살 부분이 지방층이 굉장히 얇았거든요. 얇아서 좀 풍미가 이쪽 부분이 많을 거고요. 이쪽 부분도 풍미가 좀 많아질 거예요. 건조가 잘 됐기 때문에 이것도 먹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 맨 끝에 부분입니다. 맨 끝에 부분. 이것도 풍미가 아주 좋아요. 맨 밑에 아랫등 부분. 수분이 가장 없는 고기는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맨 끝에 부분. 이 고기.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윗등심 쪽에서는 이쪽은 좀 수분감이 느껴지고요. 살치살 부분은 확실히 수분감이 없어요. 그리고 꽃등심은 이제 보통 약간 중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 한번 맡아볼게요. 아랫등심 맨 끝에 있었던 거. 아, 네. 일단 노란색 치즈 향이 나요. 노란색 치즈 향이 나고 끝에 바닐라 향 같은 거 그런 향이 납니다. 향이 강합니다. 맨 끝에 있었던 거라서 그런지 강하고요. 꽃등심 확실히 이쪽 중간보다 그 지방층이 얇았던데 이쪽에서 저는 하얀색 치즈 향이 살짝 나요. 살짝 나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향이 살짝 강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윗등심 한번 맡아볼까요? 윗등심은요 꽃등심보다는 조금 향이 강하긴 한데 이 지방 쪽이 있어서 그런지 치즈 향보다는 바닐라 향 같은 게 조금 더 나고요. 이쪽에 살치살보다 위쪽으로 갔을 적에 치즈 향이 살짝 더 나는 것 같네요. 정리해볼까요? 드라이에이징은요 숙성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20일 숙성한 것하고 50일 숙성한 거, 70일 숙성한 거, 심지어는 120일 숙성한 게 있는데요. 숙성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두 번째는요, 지방과 단백질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 있어야지만 그런 풍미가 납니다. 세 번째는요, 한 부위에서도 단백질이 노출된 곳, 그리고 지방의 두께가 좀 얇은 곳으로 해가지고 풍미가 높아집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드셨던 드라이에이징이 이상하다. 그때 맛이 아니네. 이거는 드라이에이징 풍미가 안 느껴지는데? 이런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보시고 주문을 하실 적에 저는 50일 이상 윗등심 쪽을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의 드라이에이징 취향에 맞는 고기를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깊고 쉬운 드라이에이징 딥디기 드라이에이징입니다. 어떠셨어요? 컨텐츠 괜찮았죠? 도움 되셨죠? 자, 그럼 그냥 가지 마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성파파였습니다. 안녕.